크루즈 여행은 돈 많은 사람들만 가는 여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를 타면 멀미로 고생할 것 같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크루즈라는 단어 자체가 나와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즘 크루즈 여행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크루즈 여행은 일부 사람들만 누리는 특별한 여행이 아니라 누구나 국내 여행 가듯이 편안하게 떠날 수 있는 여행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잘 따져보면 크루즈 여행은 다른 해외여행보다 가성비가 좋은 여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루즈 여행에는 숙박비가 포함되어 있고 하루 3끼 식사가 기본으로 제공되며 공연과 문화 프로그램, 다양한 선상 즐길 거리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호텔을 따로 예약할 필요도 없고 식당을 찾아다니며 고민할 필요도 없으며 이동할 때마다 짐을 싸고 풀 필요도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또 다른 도시가 눈앞에 펼쳐지는 말 그대로 움직이는 고급 리조트에서 쉬는 여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크루즈는 비싸다고 생각해서 가격을 검색조차 해보지 않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격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생각보다 훨씬 합리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항공권, 호텔, 식사, 이동 비용, 관광 비용을 각각 계산해 보면 크루즈 여행이 오히려 더 저렴한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체력 소모가 적고 이동 스트레스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시니어 분들께는 더없이 잘 맞는 여행 방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매일 새로운 도시를 만나는 크루즈 여행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면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비행기 타느라 지치지 않고 복잡한 일정에 끌려다니지 않으면서도 해외 여러 도시를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여행 정보는 막상 필요할 때 다시 찾기 어렵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함께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시니어분들께 꼭 필요한 여행 정보를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 뵈면서 공통적으로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여행하기엔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걱정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의 표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왜 진작 이런 여행을 하지 않았을까 하고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크루즈 여행에 대한 관심이 20대부터 80대까지 나이를 가리지 않고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쉽고 가장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크루즈 노선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크루즈 여행은 노선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만족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무작정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하기보다는 본인의 체력과 여행 성향에 맞는 노선을 고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한국에서 출발하는 대표적인 크루즈 노선을 3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구분만 정확히 이해하셔도 크루즈 선택이 훨씬 쉬워지실 겁니다. 첫 번째는 일본 항구 도시를 순회하는 노선입니다. 한국 출발 크루즈 가운데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노선이 바로 일본 코스입니다. 부산에서 출발해 후쿠오카, 나가사키, 오사카 등 일본의 주요 항구 도시들을 차례로 방문하는 일정입니다. 이 노선이 시니어분들께 특히 인기가 많은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거리입니다. 부산에서 일본 오사카까지 이동 시간은 약 19시간 정도입니다. 비행기만 이용해 오셨던 분들께는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장거리 해외 크루즈에 비하면 매우 짧은 편입니다. 그리고 크루즈 여행은 비행기 이동과 전혀 다릅니다. 비행기에서는 좌석에 앉아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지만 크루즈에서는 이동하는 동안에도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하고 공연을 보고 바다를 바라보며 산책을 하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지나갑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문화적인 친숙함입니다. 일본은 음식이나 생활 문화가 우리와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처음 해외 크루즈를 경험하시는 분들도 부담이 적습니다. 낯선 음식 때문에 고생할 걱정이 적고 관광지도 비교적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온천 문화입니다.
특히 관절이나 근육이 불편하신 시니어분들께 일본 온천은 큰 만족을 드립니다. 온천 도시가 포함된 크루즈 노선은 휴식과 관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일본 코스라고 해서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크루즈는 오키나와처럼 남쪽 섬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어떤 크루즈는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또 어떤 노선은 홋카이도의 자연 풍경을 중심으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약 전에 내가 어떤 여행을 원하는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노선은 중국과 대만을 함께 도는 코스입니다. 상하이, 칭다오, 타이베이 같은 대도시를 방문하는 일정입니다. 이 노선의 가장 큰 매력은 화려한 도시 풍경과 전통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경험입니다. 상하이는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야경이 인상적인 도시이고 대만은 야시장 문화와 먹거리로 유명합니다. 특히 대만은 한국 여행객들에게 비교적 친숙해서 자유관광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다만 이 노선은 일본 노선에 비해 운항 횟수가 적은 편입니다. 원하시는 날짜에 맞춰 출발 일정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언어 장벽이 일본보다는 조금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번역 앱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동남아 노선입니다.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등을 포함하는 장거리 항로입니다. 따뜻한 기후와 이국적인 풍경을 즐길 수 있어서 겨울철에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다만 동남아 노선은 항해 기간이 길고 연중 상시 운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계절 이동 시기에 맞춰 운영되기 때문에 일정과 예산의 여유가 있는 분들께 적합합니다. 처음 크루즈를 경험하시는 분들께는 비교적 짧은 일정의 일본이나 대만 노선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노선을 이해하셨다면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선택하신 대표적인 크루즈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수많은 고객 후기가 쌓여 있고 한국 출발로 이용하기 좋은 크루즈들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노르웨이지안 스피릿 크루즈입니다. 이 크루즈는 인천에서 출발해 제주도를 거쳐 일본 여러 도시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운영됩니다. 나가사키, 베푸, 히로시마, 고치, 고베, 나고야, 시미즈를 지나 도쿄까지 이어지는 일정입니다. 일정만 들어도 꽤 길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배 안에서의 생활이 워낙 편안하기 때문에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가격 또한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합리적인 편입니다. 이 일정에는 숙박, 식사, 선상 공연과 기본 프로그램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르웨이지안 스피릿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유로운 분위기입니다. 정해진 복장 규정이 거의 없어서 저녁 식사 때도 정장을 챙길 필요 없이 편안한 복장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시니어 분들께 특히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최근 대대적인 리노베이션을 마쳐 객실과 공용 공간이 매우 깔끔하고 현대적인 분위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고급 호텔 수준의 시설을 배 안에서 그대로 누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크루즈에서는 다양한 레스토랑과 공연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조용히 휴식을 원하시는 분들께도 저녁에 가볍게 공연을 즐기고 싶은 분들께도 잘 어울리는 분위기입니다. 이처럼 크루즈 여행은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시니어분들의 생활 리듬에 잘 맞는 여행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상황에 맞는 노선과 크루즈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 기준을 지금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지안 스피릿 크루즈가 특히 시니어분들께 잘 맞는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크루즈는 배 전체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차분하고 안정적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키즈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선내가 시끄럽지 않고 조용한 편입니다. 그래서 휴식을 목적으로 여행을 계획하신 분들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배 안에서는 하루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아침에는 바다를 바라보며 여유롭게 식사를 하고 오전에는 가벼운 산책이나 간단한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점심 이후에는 객실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선상에서 열리는 간견이나 문화 프로그램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분위기는 또 한 번 바뀝니다. 선상 극장에서는 수준 높은 공연이 열리고 라운지에서는 라이브 음악이나 재즈 공연이 이어집니다. 술을 즐기지 않으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이 크루즈가 방문하는 일본 도시들도 시니어 여행자에게 잘 어울립니다. 베푸는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온천 도시입니다. 도시에 가까워질수록 바다 위로 피어오르는 수증기를 보게 되는데 그 풍경만으로도 여행의 설렘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베푸에서는 전통 온천욕은 물론이고 모래찜질이나 증기욕 같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관절이나 근육이 불편하신 분들께 특히 만족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고베는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항구 도시입니다. 도시 전체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어 천천히 산책하기 좋고 역사적인 건물과 박물관도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고베 소고기로 대표되는 음식 문화도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시미즈에 도착하면 많은 분들이 후지산을 기대하십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바다 너머로 보이는 후지산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오랜 시간 사진으로만 보던 풍경을 실제로 마주하는 순간 여행의 기억은 훨씬 깊어집니다. 도쿄는 말할 필요도 없이 다양한 얼굴을 가진 도시입니다. 전통적인 사찰과 현대적인 고층 빌딩이 공존하는 공간에서 일본의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사쿠사처럼 조용한 지역부터 신주쿠와 시부야 같은 활기찬 거리까지 취향에 맞게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노르웨이지안 스피릿 크루즈는 일본을 처음 크루즈로 경험하시기에 부담이 적고 만족도가 높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니어분들이 첫 크루즈로 이 크루즈를 선택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하시는 크루즈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코스타 세레나 크루즈입니다. 코스타 세레나는 이탈리아 국적의 크루즈로 선내 분위기 자체가 매우 이국적입니다. 배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유럽풍 인테리어와 화려한 장식이 눈에 들어옵니다. 마치 이탈리아의 고급 호텔이나 극장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행을 떠났다는 기분을 강하게 느끼고 싶은 분들께 특히 잘 맞는 크루즈입니다. 코스타 세레나가 꾸준히 인기를 얻는 이유 중 하나는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동일한 일정의 다른 크루즈들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프로모션이 자주 진행되기 때문에 시기를 잘 맞추면 더욱 좋은 조건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다양한 국적의 승객들과 함께 여행한다는 점입니다. 유럽, 아시아, 남미 등 여러 나라에서 온 승객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글로벌한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크루들 역시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 서비스가 비교적 유연한 편입니다. 코스타 세레나는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도 잘 어울립니다.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손자, 손녀와 함께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께 좋은 선택이 됩니다. 아이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어른들은 보다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한국 출발 코스타 세레나 노선 중 하나는 북쪽으로 향하는 일정입니다. 속초나 부산에서 출발해 일본 홋카이도의 여러 도시를 방문하는 일정입니다. 무로란, 쿠시로, 하코다테 등을 거쳐 다시 부산으로 돌아옵니다. 속초에서 탑승하시는 경우에는 전국 주요 도시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접근성도 좋습니다. 다만 하선은 부산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은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무로라는 공업 도시이면서도 바다 풍경이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도시 전체가 조용하고 정돈되어 있어 번잡한 관광지보다 차분한 분위기를 선호하시는 분들께 잘 맞습니다. 쿠시로는 자연과 습지가 어우러진 지역입니다.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석양을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자연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인기가 높습니다. 야생동물과 자연 생태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점도 특징입니다. 하코다테는 야경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도시의 불빛은 많은 여행자들의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역사적인 건축물과 항구 풍경이 어우러져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코스타 세레네는 또 다른 인기 노선도 있습니다. 부산에서 출발해 대만 기럝과 일본 나가사키를 방문하는 일정입니다. 이 노선은 비교적 짧은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처음 크루즈를 경험하시는 분들께도 부담이 적습니다. 대만 기럝은 타이베이와 가까워 다양한 관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도시 풍경과 야시장에서 즐기는 먹거리는 여행의 재미를 더해줍니다. 전통 사찰에서는 조용히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나가사키는 일본의 역사와 문화가 깊게 남아있는 도시입니다. 평화공원과 역사적인 장소들을 둘러보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서양 문화와 일본 문화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도시의 분위기도 인상적입니다. 이처럼 코스타 세레나 크루즈는 분위기와 가격, 일정의 다양성 면에서 많은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가족 여행, 부부 여행 또는 혼자만의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잘 맞는 크루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대표적인 크루즈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크루즈가 내게 맞는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제가 직접 상담했던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서 크루즈 선택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크루즈 여행이 왜 시니어분들께 잘 맞는지 가장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당시 상담을 요청하신 분은 70이 넘은 부부였습니다. 두 분 모두 여행은 좋아하셨지만 최근에는 해외여행이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남편분은 당뇨가 있었고 오래 걷는 일정이 힘들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아내분은 영어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상황이 가장 걱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동남아 휴양지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너무 좋아 보이고 따뜻한 날씨도 매력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장시간 비행과 잦은 이동이 부담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천에서 출발하는 크루즈 여행을 권해드렸습니다. 비행기를 여러 번 타지 않아도 되고 이동할 때마다 짐을 옮길 필요도 없으며 배 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료시설이 갖춰진 대형 크루즈라는 점도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부부 두 분은 고민 끝에 크루즈 여행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은 두 분의 여행 인식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바다가 보였다고 하셨습니다. 조급하게 일정을 맞출 필요 없이 여유롭게 식사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조식 레스토랑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직원들이 차분하게 안내를 도와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오전에는 가벼운 요가 수업이나 배 안 산책로를 걸으며 몸을 풀었습니다. 집에서는 쉽게 하지 못했던 운동을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점심을 먹은 뒤에는 객실에서 쉬기도 하고 선상에서 열리는 소규모 프로그램을 구경하기도 하셨습니다. 기항지에 도착한 날에는 무리하지 않는 일정으로 도시를 둘러보셨습니다. 버스를 이용한 투어를 선택해 걷는 시간을 줄였고 가이드를 따라 천천히 이동하셨습니다. 온천이 있는 지역에서는 온천욕을 즐기며 몸의 피로를 풀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날은 아예 배에서만 시간을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햇살이 좋은 오후에는 수영장 옆 의자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굳이 어딜 가지 않아도 그 자체로 충분히 만족스러운 하루였다고 하셨습니다. 저녁이 되면 또 다른 시간이 열렸습니다. 조용한 재즈 공연을 보며 와인을 한 잔 마시고 새로운 사람들과 가볍게 대화를 나누셨다고 합니다. 여행지에서는 쉽게 만들기 어려운 인연이 배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여행이 끝난 뒤 두 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번 여행은 어디를 많이 다닌 여행이 아니라 나를 가장 편하게 대해준 여행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시끄럽고 바쁜 일정이 아니라 나를 중심에 둔 시간이어서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크루즈 여행의 장점은 화려함이 아니라 여유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께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보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루즈 여행은 체력과 언어, 이동에 대한 부담을 동시에 줄여줍니다. 여행을 하면서도 일상의 리듬을 크게 벗어나지 않게 도와줍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장점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 크루즈 여행을 예약할 때 꼭 알아두셔야 할 핵심 포인트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상담하면서 미리 알았더라면 훨씬 좋았을 정보들입니다. 크루즈 여행을 계획하실 때 가장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이 언제 예약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일찍 예약하면 손해보는 것 아닐까 걱정하시고 또 너무 늦으면 자리가 없을까 불안해 하십니다. 제가 상담 경험을 통해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시기는 출발 약 3달에서 4달 전입니다. 이 시기가 좋은 이유는 가격과 선택권이 가장 균형을 이루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이르게 예약하면 얼리버드 혜택이 제한적일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늦으면 원하는 객실이 이미 매진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봄철 벚꽃 시즌이나 가을 단풍 시즌의 일본 크루즈는 인기가 높아서 조금 더 일찍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여름철 동남아 노선이나 비수기 일정의 경우에는 출발 직전에 좋은 조건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정에 여유가 있는 분들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행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안정적으로 3달 전을 기준으로 보시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다음으로 많이 고민하시는 것이 객실 선택입니다. 바다를 볼 수 있는 객실이 좋을지 아니면 내측 객실로 비용을 줄이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첫 크루즈 여행이라면 가능하다면 발코니 객실을 추천드립니다. 발코니 객실은 가격이 조금 더 높기는 하지만 언제든지 객실에서 바다를 바라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가 바닷바람을 느끼는 경험은 크루즈 여행의 만족도를 크게 높여줍니다. 또 객실 안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도 훨씬 여유롭습니다. 객실 위치도 중요합니다. 너무 높은 층은 파도가 있을 때 흔들림을 더 느낄 수 있고 너무 낮은 층은 기계 소음이 들릴 수 있습니다. 중간층에 위치한 객실이 가장 안정적이고 편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엘리베이터와 가까운 객실은 이동이 편리하지만 사람들의 이동 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용한 휴식을 원하신다면 엘리베이터에서 약간 떨어진 위치를 선택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크루즈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 바로 식사입니다. 대부분의 크루즈에서는 뷔페 레스토랑과 정찬 레스토랑이 함께 운영됩니다. 뷔페는 보통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교적 긴 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시간 선택이 자유로운 편입니다. 사람이 가장 몰리는 시간대는 저녁 7시 전후입니다. 조금 여유롭게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이른 저녁 시간이나 늦은 시간대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기 메뉴는 일찍 소진되는 경우도 있으니 마음에 드는 음식이 있다면 조금 서둘러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유료 레스토랑도 한두 번쯤은 이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기념일이나 특별한 날의 조용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즐기기에 좋습니다. 예약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 승선 후 일정표를 확인하고 미리 예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항지에서 시간을 보내는 방법도 미리 생각해 두시면 좋습니다. 선내에서 판매하는 공식 투어는 비용이 조금 높지만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버스 이동이 많고 가이드가 동행하기 때문에 체력 부담이 적습니다. 개별 관광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시간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배 출항 시간에 맞춰 반드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처음 크루즈를 경험하시는 분들께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체력이나 이동이 걱정되신다면 공식 투어를 선택하시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이처럼 크루즈 여행은 예약 시점과 객실 선택, 식사 이용 방법만 잘 알아두셔도 만족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면 여행 내내 훨씬 여유롭고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시니어 분들께서 크루즈 여행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준비 사항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시니어분들께서 크루즈 여행을 준비하실 때 가장 먼저 고려하셔야 할 것은 체력 소모입니다. 여행은 즐거워야 하지만 몸이 힘들어지면 그 즐거움이 금방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크루즈 여행이라면 이동이 많지 않고 일정이 비교적 단순한 노선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아 단거리 노선이나 일본 해안선을 중심으로 한 일정은 체력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하루에 한 도시씩 천천히 둘러보고 다시 배로 돌아와 충분히 쉬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장거리 크루즈나 항해일이 많은 일정은 처음에는 피로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의료 서비스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 질환처럼 평소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형 크루즈의 경우 선내에 의료진이 상주하고 기본적인 응급처치가 가능합니다. 어떤 크루즈는 의료시설이 매우 잘 갖춰져 있고 일부 크루즈는 최소한의 의료 지원만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약 전에 의료실 운영 여부와 의료진 상주 여부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의료진이 영어로만 소통하는지 한국어 지원이 가능한지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응 방식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헬기 이송이 가능한 항로인지, 가까운 항구로 긴급 입항이 가능한 노선인지에 따라 안전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행사를 통해 사전에 충분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편의 시설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수가 충분한지, 이동 동선이 복잡하지 않은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지팡이나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객실에서 주요 시설까지의 접근성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선내에는 다양한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용한 라운지, 도서관, 실내 수영장과 사우나 같은 공간은 시니어 분들께 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사람이 많은 야외 공간보다 이런 조용한 공간을 잘 활용하시면 여행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식사와 관련된 부분도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특별식이나 건강식 요청이 가능한지, 식사 시간 선택이 자유로운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크루즈에서는 저염식이나 당 조절 식단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룸서비스가 제공되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에는 객실에서 편하게 식사를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서비스들은 알고 요청해야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루즈 여행은 준비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만족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미리 체크해야 할 것들을 알고 준비하시면 여행 중에는 오롯이 휴식과 즐거움에만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크루즈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시니어분들께 더 잘 맞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크루즈 여행에서 프로그램 선택은 여행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여행이 더 편안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피곤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분들께는 조용하고 여유 있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선내에서는 하루 종일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아침에는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요가 같은 건강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무리하지 않고 몸을 풀기에 적당한 강도의 활동들이라 부담 없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전 시간대에는 간견이나 문화 프로그램도 많이 열립니다. 여행지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강의나 음악과 예술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들이 대표적입니다. 앉아서 듣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적고 지적인 즐거움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오후에는 각자의 리듬에 맞게 시간을 보내시면 됩니다. 객실에서 쉬어도 되고 가판을 천천히 걸으며 바다를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다를 바라보는 시간 자체가 크루즈 여행의 큰 매력입니다. 저녁 시간에는 공연과 음악 프로그램이 중심이 됩니다. 대형 극장에서 열리는 쇼는 수준이 높은 편이고 좌석도 편안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시끄러운 분위기보다는 품격 있는 공연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라운지에서는 재즈나 클래식 연주가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용히 음악을 들으며 차나 와인을 한 잔 즐기기에 좋은 분위기입니다.
혼자 계셔도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크루즈에는 도서관이나 조용한 카페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은 이런 공간을 잘 활용하시면 여행 중에도 나만의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독서를 하거나 창밖을 보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은 일상에서는 쉽게 만들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파티나 큰 소음이 있는 프로그램은 굳이 참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내가 편안하다고 느끼는 것만 선택하는 것이 크루즈 여행을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같은 배를 타고 며칠을 함께 보내다 보니 짧은 인연이라도 전기 쉽게 생깁니다. 이런 만남 역시 크루즈 여행이 주는 또 하나의 즐거움입니다. 크루즈 여행은 일정에 쫓기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다른 여행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내 컨디션에 맞춰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선택 역시 욕심내지 않고 편안함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크루즈 여행을 망설이게 만드는 걱정 중 하나인 멀미와 배의 안정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 때문에 크루즈를 고민하시기 때문입니다. 크루즈 여행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걱정이 바로 멀미입니다. 배를 타면 속이 불편하지 않을까, 멀미 때문에 여행을 망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예전에 작은 배를 타고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더 걱정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운항되는 대형 크루즈는 예전의 배와는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선박의 크기가 크고 무게의 중심이 낮게 설계되어 있어서 파도의 영향을 훨씬 덜 받습니다. 그래서 잔잔한 바다에서는 배가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조차 거의 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크루즈는 항로 자체를 비교적 안정적인 해역 위주로 운항합니다.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항로를 조정하거나 속도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항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항해를 이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멀미를 줄이기 위한 개인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객실 위치가 중요한데 배의 중앙부에 위치한 중간층 객실이 가장 안정적인 편입니다. 앞쪽이나 뒤쪽, 너무 높은 층은 움직임을 더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승선 첫날에는 너무 과식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가볍게 식사하는 것이 몸을 적응시키는 데 좋습니다. 갑판에 나가 바다를 바라보며 천천히 걷는 것도 멀미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멀미약이나 손목 밴드를 준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졸음이 적은 제품들도 많아서 일상 활동에 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선내 의료실에서도 기본적인 멀미약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첫날만 약간 어지러움을 느끼고 하루 이틀 지나면 금방 적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몸이 배의 움직임에 익숙해지면 그 이후에는 멀미를 거의 느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배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형 크루즈는 국제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습니다. 항해 중에도 여러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선박 상태를 확인합니다. 선내에는 안전요원이 상시 근무하고 있으며 출항 직후에는 안전교육도 진행됩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한 절차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승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이유로 크루즈 여행은 생각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편안한 여행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막연한 걱정 때문에 기회를 놓치기에는 아쉬운 여행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크루즈 여행을 바라보는 시각과 선택에 대해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생각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크루즈 여행을 한 번 경험해 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편안했고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인 여행이었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한 체력이 없어도 되고 외국어를 잘하지 않아도 되고 복잡한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만족하십니다. 여행은 꼭 멀리 가야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를 얼마나 많이 다녔느냐보다 그 시간을 얼마나 편안하게 보냈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크루즈 여행은 바로 그런 기준에 잘 맞는 여행 방식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다가 보이고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어디를 가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이동 시간 때문에 지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컨디션에 맞춰 하루를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 크루즈 여행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어떤 날은 기항지에서 새로운 도시를 만나고 어떤 날은 배 안에서만 시간을 보내도 괜찮습니다. 그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여행의 만족도를 크게 높여줍니다. 누군가의 일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 리듬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크루즈 여행이 비싸다는 생각은 이제 조금 다르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숙박비와 식사비, 이동 비용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행 중에 추가로 신경 써야 할 비용이 적다는 점에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처음부터 긴 일정에 도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까운 일본 노선이나 짧은 일정부터 시작해 보셔도 충분합니다. 한번 경험해 보고 나면 다음 여행에 대한 기준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이 걱정되신다면 비슷한 연령대가 함께하는 크루즈 상품을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배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가고 낯선 곳에서도 외롭지 않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행지에서 만난 인연이 일상으로 돌아와서도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새로운 여행을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꼭 대단한 결심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 편안한 방법으로 조금 더 나를 위한 여행을 선택해 보시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선택입니다. 바다 위에서 보내는 시간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생각보다 깊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 경험이 일상으로 돌아온 뒤에도 여유와 안정감을 남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행이 끝난 뒤에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크루즈 여행은 새로운 곳을 보는 여행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시간을 어떤 방식으로 채울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여유로운 방법이 있다는 사실만은 기억해 두셔도 좋겠습니다.